푸른밤 종현입니다. 우리는 평생 아픔 속에서 살고 있죠. 몸이 아프거나 마음이 아프거나. 그래서 가끔은 통증을 느끼지 못하면 얼마나 좋을까 상상을 해보는데요. 실제로 그런 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아픔을 찾기 위한 치료를 받죠. 통증을 느끼지 못하면 죽을 병이 생겨도 모르니까 어떻게든 아픔을 느끼려는 거겠죠. 왜 청소년기 때 갑자기 키가 확 크면 몸살이 날 정도로 아프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나온 말이 성장통이기도 하고요. 결국 몸이건 마음이건 아프지 않으면 크지 않습니다. 물론 아픈 건 싫지만 적당히 아파봐야 그만큼 더 느끼고 또 감사할 줄도 알게 되는 것 같아요. 살아있는 한 이런저런 이유로 많이 아프겠지만 그 대신 여러 의미의 진통제도 분명 있습니다. 마음을 쓰다듬는 진통제. 여러분에겐 뭐가 있을까요? 진통제가 필요한 분들에게 약효 좋은 2시간이었으면 좋겠네요. 3월 26일 오늘과 내일 사이 여기는 푸른밤입니다. When my heart is ready to burst, when the world spins in reverse, I'll keep running to the place where I belong. When you go to turn out the light, no one's there to hold you in the night, I'll keep running to the place where I belong. When you think you're on your own, I'm still coming home. When our picture fades in the sun and all the colors blur in the one, I'll keep running to the place where I belong. When you think you're on your own, I'm still coming home. When your heart gets blinded, when you fall with the chords, no, I'll never stop fighting to get to where you are. Wherever we go, wherever we go, wherever we go, oh, wherever we go, wherever we go, wherever we go. When the lights are faded to black and only stars are guiding me back, I'll keep running to the place where I belong. When you think you're on your own, I'm still coming home. When you think you're on your own, I'm
3월 26일 토요일 첫 곡으로 들으신 곡은 제임스 베이의 Running이었습니다. 그래요. 아픔에 대한 이야기 했었죠.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아픔이라는 게 내 스스로 어떠한 상황인지 알려주는 거잖아요. 그 기관 신경들이 우리에게 너 지금 위험에 처했어. 너 여기 지금 아파. 어서 가서 어떻게 좀 처리해봐. 혹은 뭐 지금 피해야 해 라고 알려주는 거잖아요. 저는 이게 되게 중요한 거라고 역시 생각을 해요. 물론 무뎌졌으면 좋겠을 때도 있겠지만 마음도 그렇고 몸도 그렇고 내가 내 스스로의 상황을 알고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일이고 중요한 일인지 또 얘기를 좀 나누는 거 아닐까 싶네요. 그래요. 마음 좀 다치시고 아프신 분들 푸른밤에서 어느 정도 휴식을 취하시면서 회복되셨으면 합니다. 자, 매주 토요일 미드나잇 스포일러 함께하죠. 영화 전문 기자 신기주 기자님 모십니다. 그리고 3부에는 너의 얘기 그리고 푸른밤 준비되어 있고요. 방송 중에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 짧은 건 50원, 긴 문자와 사진 첨부 문자 100원이 추가되는 샵 8000번으로 사연 보내주세요. 무료인 미니 어플 카카오톡 메신저로도 참여 가능합니다. 푸른밤은 미래의 엔기출, 마운티아, 다우닝 산업, 세정웰메이드, 롯데관광개발, 미니코리아, 유록스, 클립싱크 물막이, 부영주택, 삼성 디지털 프라자, 미건 의료기, 경동 나비엔과 함께합니다. 까만 밤 하늘 구름 위에 숨은 별빛은 푸른 밤 나와 함께 하고파 아름다운 이 기억에 너와 나 조심스레도 손을 잡아 푸른 밤 함께 있고 싶은데 푸른밤 종현입니다. 성공 실화를 다룬 영화들은 당신도 할 수 있다라는 응원 메시지와 함께 긍정적인 자극을 주곤 하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영화 역시 비참한 현실 앞에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한 인간의 삶에 초점을 둔 작품입니다. 미드나잇 스포일러, 오늘은요 신금맘들의 아메리칸 성공 스토리를 영화들 함께하겠습니다. 영화 경영, 경제, 건축, 인터뷰 전문 기자 신기주 기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또 성공 스토리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고요. 성공 신화. 지겹죠? 왜 지겨워요? 왜 벌써 지겨워요? 이제 시작했는데. 코너 지금 시작했잖아요. 자, 여기까지입니다. 네, 안녕히 계시고요. 안 돼, 못 가. 안 돼, 안 보내줘. 안 돼요. 무슨 말이에요? 네, 제가 지겹다고 한 이유는 네. 성공을 모두가 원하죠. 그렇죠. 그리고 성공을 하는 법을 가르쳐 주겠다고 하는 자기계발서는 서가에 넘치고, 그리고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풀어내는 네. 텔레비 방송도 넘치고, 맞습니다. 그리고 그런 이야기들을 보여준다는 영화도 넘칩니다. 세상은 뭐 희망이 있고 포기하지 말라, 낙관이 있다 이런. 네네네. 지겹다고요. 그래서 지겨운 거군요. 네. 요즘에 좀 그런 말장난도 나오더라고요. 이제 뭐라고요? 성공 신화에 대한 것들 네. 이런 것들 상당히 뭐랄까 막 급살로 변하잖아요. 이 트렌드에 맞춰서 너무나도 입맛에 맞춰서 성공에 대한 이야기가 막 변하잖아요. 얼마 전에 되게 인공지능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알파고 네. 때문에 네. 그리고 막 그거에 대한 이제 관련 서적이 엄청나게 나올 것이다. 알파고를 이제 책 맨 앞에 박은 책들이 엄청나게 나올 것이다. 이제 뭐 교양 서적을 떠나서 이제 알파고 뭐
알파고도 모르는 주식법 막 이런 거 이런 식으로 책에 이제 알파고처럼 생각하라. 맞아 그런 것들 알파고 막 삼행시로 지어서 네. 알고 파악하고 고쳐라 막 이렇게 그거 좀 창의적인데? 뭐 이런 식으로 많은 것들이 네. 나올 것이다라는 얘기가 있던데 뭐 그런 의미로 보자면은 지겨울 수도 있겠네요. 성공 그렇죠. 신화에 대한 이야기들. 네. 그래도 그러니까 사실은 네. 그렇게 성공에 대한 이야기들이 지금 종영 씨 말씀처럼 그 얄팍하게 너무 떠다니고 있기 때문에 네. 진정한 희망이 있는지에 대해서 자꾸 되묻게 돼요. 아니 그러니까 긍정의 마음을 갖고 희망의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건 맞는데 근데 그렇다고 해서 쉽게 자 레드선 이런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걸 그 책 본다고 그 영화 본다고 네. 뭐 인생이 바뀌면 모두가 성공했겠죠. 네. 그러니까 지금 계속 길게 이제 성공, 신화, 희망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영화 조이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이렇게 사설이 길었습니다. 그 조이는 제니퍼 로렌스, 로버트 드니로, 브래들리 쿠퍼, 네. 감독은 데이비드 오 러셀. 이거 어디서 많이 본 조합이죠? 이거 실버 라이닝 플레이북 그 조합입니다. 네네.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성공 한번 하면 이런 거 있잖아요. 성공 방정식을 복제하라. 원래 한국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떠한 이제 사단이 있는데 그들이 이제 성공 한번 크게 하면 이제 네. 다음 영화에도 역할만 조금씩 박혀서 캐릭터 비슷하고 그렇죠. 네.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죠. 맞아요. 종현의 성공 방정식을 복제. 이런 거. 혼자 하라. 남들에게 나눠주지 마라. 오, 저가 되겠다 그럼. 네. 그러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조이는 그 실버 라이닝 플레이북에서 네. 이제 이 영화를 제니퍼 로렌스는 아카데미 여우주연상 수상했었죠. 그쵸. 이락 스타덤에 올랐고 여배우로서 인정받았는데 그 영화를 만들었던 배우들과 감독이 다시 뭉쳐서 만든 영화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것만으로도 사실은 기대를 모을만하죠. 네. 그러니까 이 영화의 내용을 좀 아시는 분들은 제가 왜 성공 희망 얘기했는지 아실 거예요. 이들도 역시 자신들이 성공했던 거를 그대로 재현해서 그렇죠. 복제해서 방정식을 재현한다. 그런데 자 이제 이 영화 내용은 실존 인물인 조이 망가노라고 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네. 이 사람은 아이가 둘 딸린 이혼녀예요. 그런데 그 정말 그래요. 그 밑바닥 인생을 살죠. 네. 일단 이혼했는데 이혼한 남편이 자기 집 지하실 거실에서 살아요. 네. 아니 이게 무슨 그 이혼이야. 네네. 두 번째 어머니가 있어요. 그런데 그 어머니는 하루 종일 일일 드라마만 보고 삽니다. 텔레비에 빠져서 나오질 못해요. 네. 아버지가 있는데 아버지는 진작에 이혼했고 딸을 버리고 조이를 버리고 가는데 툭하면 동거하던 여자하고 깨져서 집으로 다시 그래요. 기어 들어옵니다. 네. 정말 네. 정말 집이 쉼터가 못 되네요. 정말 이런 건 아비규환이 따로 없죠. 네. 거기서 조이는 정말 허드렛 일 하면서 그 가족을 봉양해야 하는 네. 처지. 네. 이거 여기까지만 듣고도 답답하죠. 집안의 어른 중에 제대로 된 사람이 조이뿐 없다. 그런데 여기서 조이의 현재 미국에서도 알아주는 대형 홈쇼핑 채널의 CEO예요. 네. 아니 방금 말씀드린 현실과 지금 이제 새로운 현실은 하늘과 땅 극과 극이잖아요. 네. 이거야말로 사실 성공 신화라고 할 수 있죠. 그렇죠. 조이란 영화는 이 여자가 어떻게 해서 이런 밑바닥에서 하늘 끝까지 인생을 역전시킬 수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성공, 희망, 낙관, 긍정 이런 이야기들이 이 영화의 키워드가 될 수밖에 네. 없죠. 네. 사실 이 영화에 대한 이제 뭐 홍보 매체들로 네. 좀 전 접했었는데 TV에서 해주잖아요. 이 영화는 어떤 내용이다. 보러 가시라. 그런 걸 보고 있었는데 상당히 이제 흥미가 가더라고요. 이제 어떤 면에서요? TV 이제 광고 매체에서 이제 홈쇼핑으로 이제 할 때 상당히 큰 성공을 거두고 그 이후에도 뭐 여러 가지를 이제 성공해서 CEO까지 된다라는 얘기인 거잖아요. 사실 그런 내용의 영화는 별로 이제 흥미가 안 돋았을 것 같아요. 그것만으로는. 근데 그게 이제 실화라는 것. 실화다. 그리고 그것이 이제 무언가 최초가 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 이게 되게 저는 좀 그래도 궁금증을 좀 더 유발하네라는 생각을 만들더라고요. 자, 지금부터 채널 고정하시고. 자, 번호 나가죠? 여기. 네네. 다 그렇죠, 지금 그렇죠. 주문하시면.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에도 홈쇼핑이 상당히 많이 네,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어떤 홈쇼핑에 이제 나와서 광고를 하는 물건 네. 소개하는 어떤 방법 중에 하나
또 이 분이 하신 거라고 보면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게 이 홈쇼핑이라는 게 생겨나기 했던 초창기에 원래 네. 새로운 미디어가 등장하면 그 미디어에 걸맞는 스타가 탄생하곤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조이 망가노도 그런 인물 중에 하나인데요. 이제 제가 약간 디테일을 설명드리면, 근데 이 조이는 그 이렇게 밑바닥으로 답이 없이 살지만 그러나 재능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손재주예요. 네. 뭔가 잘 만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쫓기듯 살다가 어느 날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가정주부니까 가정주부들의 어떤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생활 아이디어 상품이라는 걸 하나 만듭니다. 네네네. 그게 이제 뭐 홈쇼핑 채널 보면 뭐 기적의 뭐잘 쓱쓱 싹싹 맞아요. 그거. 자 여러분 빨리 주문하세요. 그런 상품, 이게 이제 그 조이 망가노가 만든 게 기적의 걸레라는 거. 네네네. 미라클 몹이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쉽게 얘기하면 대걸레를 손으로 짜는 게 너무 지저분하고 싫잖아요. 근데 손 대지 않고도 대걸레 짤 수 있고, 네. 그리고 대걸레가 때가 묻으면 이거를 손으로 빨지 않고 떼서 세탁기에 넣어서 빨 수 있다. 아주 작은 아이디어지만 가정주부들한테는 아주 혁신적인 아이디어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폰 아니면 무슨 반도체, 자동차 이런 거에서 대단한 기술 혁신을 얘기하지만 실제로 일상에서의 혁신도 어마어마한 생활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그 조이 망가노가 만든 그 기적의 걸레는 그렇게 주부들한테 열화와 같은 성원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이었는데, 네. 문제는 이게 제가 이제 희망과 이런 것들 이야기하잖아요. 자, 조이는 일단 첫 번째, 그 인생에서 굉장히 고달프게 살면서도 자신의 재능을 믿고 희망을 잃지 않고 한번 도전해봤어요. 기적의 걸레 만듭니다. 돈이 별로 없었겠죠. 당연히. 그렇겠죠. 제가 이제 힘들게 이른바 또 이걸 있었으니. 아이디어를 제품화하기에 자본이 별로 없으니까 그 주변에서 돈을 빌려갖고 이제 기적의 걸레를 몇 개 만드는데 성공을 해요. 네. 근데 문제는 제품을 만드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게 요즘 유통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유통업 판매하고. 그렇죠. 사람들에게 판로가 없는 알리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조이가 국립 끝에 여기저기 이제 가게에 가서 이 기적의 걸레를 한번 들여나 보세요라고 하는데 전혀 미동도 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대형 유통사들이 장악하고 있고 큰 제조사들이 자기네 경쟁 상품 들어오면 미워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대형 마트 같은 데 가서 앞에서 몰래 이게 펼쳐놓고 거리 판매 시도하다가 경찰한테 잡혀가기도 합니다. 저런. 그러다가 우연히 여기까지만 해도 이 여자는 희망과 긍정이 있어요. 의지가 있어요. 자기가 만든 제품이 좋은 제품이라고 믿고 이걸 사람들한테 알리기만 하면 그러면 잘 팔릴 수 있을 것이다. 네. 라고 생각하죠. 마치 나의 음악은 되게 좋아. 그러니까 그 음악이 사람들이 듣기만 하면 그러면 그 음악이 사람들한테 감동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음악가하고 비슷해요. 네. 하지만 뭐 이런 스트리밍 서비스, 저런 무슨 음악 서비스에서 어느 누구도 이 음악을 유통시켜주지 않는 상태예요. 네. 그런데 여기서 희망을 놓지 않고 있다가 어느 순간 여기서 홈쇼핑 채널에 어떻게 끈이 닿아요. 이때 네. 재밌는 건 전 남편이 이 홈쇼핑 채널에 아는 사람한테 이 조이를 소개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화에서 재밌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들은 최고의 부부는 아니었지만 최고의 이혼한 부부다. 친구로서는 최고라는 거죠. 서로 도와주는 사이인 거예요. 정말 어려운 자리 마련해줘서 도와주고 조이는 거기에 가서 홈쇼핑 사장을 설득하는 데 성공을 해요. 이게 상당히 정말 영화 그렇죠. 자, 적이네요. 그렇죠. 정말 조이잖아요. 그러니까 즐겁죠. 네. 희망이 부풀어 올라요. 그럼 영화를 보고 있으면 영화의 초반이 되면 아주 힘든 조이의 삶이 나오고 이제 이쯤 되면 드디어 이제 신데렐라 스토리가 펼쳐지나 보다. 역시 희망을 잃지 않고 긍정의 마음을 가지면 하면 된다. 그러면 팔리나 보다. 그런데 이제 홈쇼핑 채널에 물건이 이제 방송이 됩니다. 네. 그런데 그 쇼호스트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 사람이 이거 싫어해요. 정말 10초도 소개하지 않고 걸레를 내팽개치는 거예요. 이거 불량품이네요? 라며. 그러니까 이게 워낙 많은 물건들이 있으니까 애정이 없으니 자기한테 어떠한 이득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거 뭐 남의 물건이니 헌식작 취급을 하는 거죠. 정말 걸레 취급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기대를 했는데 실패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홈쇼핑은 물건이 뭐 5개, 10개 팔리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여기서는 홈쇼핑에서 5만 개의 물량을 주문해라고 해서 저희가 심지어 집도
저당 잡히고 이게 안 팔리면 정말 거리에 나앉을 만큼의 상황이 된 거죠. 네네. 좌절하죠. 음. 근데 결국 이거 무슨 얘기냐면 처음에 그냥 고만고만한 삶으로 만족했으면 5만 개를 만드는 빚이 안 졌을 거 아니에요. 그럴 수 있죠. 희망을 가졌더니 더 큰 나락으로 떨어진 거예요. 저런 그 순간. 네, 맞아요. 세상은 참 잔인하죠. 그랬더니 이제 조이 망가노가 여기서 또 포기하지 않아요. 이 주인공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홈쇼핑 사장을 찾아가서 자, 쇼호스트가 엉망이었다. 그러니까 당신네들 5만 개 주문하라고 해서 나 5만 개 주문했고 나앉게 생겼다. 그러니까 나한테 직접 쇼호스트로 출연해서 내 제품을 소개할 기회를 달라. 그래요. 그리고 정말로 출연합니다. 본인이 스스로. 네. 그러니까 심지어는 아주 친근한 주부의 복장을 해서 네. 사람들한테 훨씬 더 신뢰감을 주고 그리고 아주 자연스럽게 그 자기의 기적의 걸레를 소개하는 데 성공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대박을 치는 거죠. 이게 마케팅의 어떤 성공이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쇼호스트의 입장을. 조이 망가노는 정말 역사상 최대 판매를 기록한 그 기록의 소유자라고 하던데 이 기적의 걸레가 5만 개 넘어서고 네. 10만 개도 팔립니다. 그래서 엄청난 성공을 거두죠. 네네. 그럼 영화가 여기서 끝나야 되는데. 즐겁게 끝나야 하는데 너무나도 안타깝지만 안 좋은 얘기는 노래 듣고 와서 들을게요. 여러분 많이 즐기세요. 이 곡까지는 아이언 앤 와인의 노래 제목도 조이입니다. 많이 즐겨두세요. 듣고 올게요. Deep inside the heart of this troubled man, there's an itty bitty boy tugging hard at your hand. Born bitter as a lemon, but you must understand that you've been bringing me joy. And I'll only lie when you don't want the truth. I'm only frightened 'cause you finally gave me something to lose. And it's as loud as a thunderclap, and you hear it too. But you've been bringing me joy. Ooh,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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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 na na. Deep inside the heart of this crazy mess, I'm only calm when I get lost within your wilderness. Born crooked as a creek, didn't come to confess that you've been bringing me joy. When I'm alive, I'm living for you. Another bluebird dying, but singing the blues. And it's a heartfelt, silly sort of bumbling tune. But how you're bringing me joy. Ooh,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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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 아이언 앤 와인의 조이 듣고 광고까지 듣고 오셨습니다. 자, 그래요. 즐겁게 좀 즐기고 계셨나요? 행복한 상상 조이의 영화 내용처럼 이제 신나게 승승장구를 하는 상상을 좀 하셨나요? 자, 다음에 어떻게 됐나요? 자, 이제부터 고소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왜 고소하다니요? 자, 세상은 얼마나 잔인하냐. 세상의 가장 잔인한 점은요. 희망을 갖지 못하는 게 아니라 희망을 갖게 만들고요. 그 희망을 가졌던 사람이 실패하면 부질없는 희망을 가진 그 바램조차도 조롱하는 거예요. 네 주제를 알아야지. 네가 감히 그런 거를 원해서 더 크게 나라고 떨어지고 심지어 그 전에는 그래도 긍정적으로 열심히 살던 사람이 세상을 불신하고 심지어 자기 자신도 믿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세상의 가장 잔인한 점이죠. 네네. 희망이 없는 게 아니라
희망을 줬다가 뺏는 거예요. 네. 그 순간에 나 자신도 잃어버리는데요. 조이가 그래요. 제가 이제 아무리 미드나잇 스포일러여도 이 영화를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요 파트예요. 어떤 거냐면 정말 많이 팔려요. 근데 그 기적의 걸레라고 하는 게 반도체가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얼마든지 남들이 카피가 만들 수 가능하군요. 있어요. 네. 그리고 이게 비즈니스라는 게 제품이 많이 팔린다고 해서 무조건 대박이 나는 게 아니고 그 유통 과정에서 돈이 여기저기서 뜯기죠. 그럼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배보다 배꼽이 커요. 그러니까 대박을 쳤는데 대박을 친 게 오히려 더 큰 수렁으로 몰고 가는 거예요. 비즈니스를. 그리고 가족들이란 사람들이 네. 조의 가족은 여기 로버트 드니로가 아버지 연기를 했는데 네. 아까 동거하던 여자하고 헤어지면 딸의 집으로 기어 들어오는 아버지가 딸한테 어떤 도움이 됐겠어요. 뜯어가나요 또?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또 어차피 안 되는 사업이었어. 너 이런 거 하면 누가 이런 거 하라고 그랬어? 안 돼. 망했어. 그러니까 이게 아주 가까운 가족조차도 희망을 앗아가는 얘기들만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이 조이라는 사람의 이 성공하는 과정은 신데렐라 스토리 같아요. 네. 하지만 데이비드 오 러셀 감독이 그렇게 단순하게 영화를 연출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실버 라이닝 플레이북에서도 네. 실패한 남녀가 사랑을 다시 꿈꾸게 되는 과정을 보면 이들이 결국은 바닥을 치게 만들죠. 자신의 본래 바닥까지 다 드러내 보여주고 난 다음에야 그때서야 무언가 사랑을 믿을 수 있죠. 우리는 사랑이라고 하는 게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는 아름다운 로맨스라고 생각하지만 사랑을 믿는다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거든요. 보통 일이 아니죠. 네. 믿고 의심하고 속고 또 속고 그 과정을 끄트머리에서 정말 사랑을 믿을 수 없다고 생각되는 순간까지 버텨줘야 그때서야 사랑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네. 정말 동화 속에 나오는 것처럼 네 거 하자 내 거 하자 이렇게 간단하게 해결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맞아요. 실버 라이닝 플레이북에서는 바로 그런 게 나오는 거예요. 아주 사랑했던 여자가 아내가 자기 몰래 바람을 피웠고 네. 그 현장을 받고 그런데 그 여자를 여전히 사랑한다고 얘기하는데 그 여자는 자기를 폭행범으로 몰고 나는 억울한데 어느 누구도 자기 말을 들어주지 않고 상처받은 어떤 여자는 남편이 세상을 떠나서 그 상처를 잊기 위해서 세상 모든 남자들과 다 관계를 갖고 자기를 망가뜨리고 상처받았다고 외치는데 모든 사람들은 이 여자의 상처를 보지 않고 너는 나쁘다라고 얘기하는 이 상처받은 두 사람은 바닥을 치지 않으면 그 상처를 딛고 올라올 수 없는 거죠. 네. 조이에서도 똑같아요. 조이는 희망을 가졌고 긍정을 가졌지만 단지 긍정의 마음과 세상에서 희망을 갖고 노력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죠. 그거보다 더한 치열한 무언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여기서 데이비드 러셀 감독이 이야기하는 건 결국은 그거는 내 안에서 찾게 돼요. 제가 이제 이 영화의 결론들을 얘기하게 되기 때문에 네네. 더 이상 장면을 묘사하진 않겠으나 영화를 보시면 혹시나 이 영화가 뻔한 신데렐라 스토리 이거야 라고 생각하신 분들이라면 이 영화 후반부에 조이가 바닥을 치는 순간까지 가게 되면 이 영화가 뭘 얘기하는지 아실 거예요. 값싼 희망만큼 사람을 이제 최루에 빠뜨리고 이제 마약처럼 사람을 나태하게 만드는 것도 없어요. 치열한 희망이 그 다지를 대신해야 되는데 조이는 그 과정을 거쳐요. 그래서 처음에 기적의 걸레를 만들 때의 희망 또는 많이 팔렸을 때의 희망 또는 그런 희망들을 이 하나하나 무너졌을 때 진짜 희망이 어디 있는지를 찾아냅니다. 그걸 또 찾아내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까지가 이제 또 어찌 보면 이제 진정한 성공의 길인 거겠죠. 그렇죠. 이 영화 보시면요. 그 영화 시작이 이상하게 어떤 할머니의 나레이션으로 시작을 해요. 네. 이 할머니가 조이의 할머니거든요. 조이 할머니는 늘 조이한테 네가 궁핍하지만 꿈을 잃지 말아라고 얘기했고 동화책을 늘 읽어주셨던 할머니예요. 네. 조이는 그걸 들으면서 꿈을 잃지 않는 여자로 자라났죠. 그 꿈을 이루려고 결혼을 하기도 해요. 이 남편이 나쁜 사람은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무능하지만 뭐 나쁜 사람은 아니었기 때문에 부부로선 실패해야 하지만 친구로선 성공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결혼했을 때 조이의 모습을 보면 역시 꿈을 꾸고 희망을 가져요. 네. 하지만 세상은 꿈꾸고 희망 갖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거든요. 그렇군요. 그 어느 순간 할머니가 나레이션을 해주던 그 장치가 어떤 걸 뜻하는지 생각해 보게 돼요. 왜냐하면 침대맡에서 읽어주는 동화책의 이야기는 할머니 세대로 끝나는 거죠. 현실의 동화는 전혀 다른 거예요. 근데 세상도 변했고 그렇죠. 네. 나도 이제 진짜 세상과 부딪히기 시작한다면 그만큼 더 치열해져야 된다라는 그렇죠. 걸. 오히려 마치 이게 조이가 신데렐라 스토리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동화에서 깨어나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희망은 어디에 있어요. 어딘가에 있으니 네, 그걸 그거를 잘 스스로 찾지 않으면 세상이 던져주는 희망으로는 충분치 않다는 거죠. 할머니가 읽어줬던 동화처럼 그렇죠. 그렇게 쉽게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아니다라는 거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군요. 자, 그럼 조이에 대한 얘기를 쭉 해봤고요. 다음 영화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네, 이 영화하고 이제 대꾸가 될 만한 영화가 네. 있죠. 뭐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이 조이 얘기 들으면 이 얘기잖아라는 거. 에린 브로코비치. 네. 네. 2000년도 영화인데 네. 이제 스티븐 소더버그 감독이고 줄리아 로버츠가 나왔죠. 네. 줄리아 로버츠는 이 영화에서 막대한 출연료를 받았고요. 심지어 아카데미 여우주연상까지 받습니다. 대단했죠. 그러니까 이 줄리아 로버츠의 전성기를 상징하는 영화죠. 네. 정말 귀여운 여인이었던 줄리아 로버츠가 에린 브로코비치로 완전히 망가지는 연기를 보여주면서 네. 이제 연기력을 인정받았다. 라고 했지만 이 영화에서 아카데미 여우주연상 받은 다음부터는 뭐 그닥 노력하고 있는 것 같진 않아요. 네, 이때가 이제 줄리아 로버츠의 전성기이고 아시겠지만 한때 줄리아 로버츠야말로 헐리우드를 상징하는 여배우였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 상을 수상하기까지 되는데 에린 브로코비치는 조이하고 좀 다른 영화예요. 제가 보기에는. 네. 이제 일단 뭐 기억을 더듬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제 이거 역시도 실화입니다. 2번이나 이혼해요. 에린 네. 브로코비치는. 그리고 아이가 셋이에요. 조이보다 일단 단수가 한 단수 높습니다. 한 급수 높아요. 심지어 무이푼이에요. 이 조이는 그나마 뭐 웨이트리스, 뭐 항공사 무슨 직원 이런 것도 하는데 이 에린 브로코비치는 뭐 아무것도 없습니다. 해고당하고 교통사고에 파산 선고 뭐 아무것도 없습니다. 안 좋은 일 다 당해요. 네, 정말 바닥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어느 날 그러니까 어쩌다가 겨우겨우 이제 법률회사의 변호사 회사의 말단 서류 정리하는 직원으로 겨우 입에 풀칠하는 정도의 직업으로 선택을 해서 들어가는데 거기서 우연히 어떤 서류를 하나 발견해요. 그 서류가 뭐냐? 그 PG&E라고 하는 어떤 기업이 네. 물에다가 그 오염 물질이 들어있는 성분을 그냥 대량 방출을 하는 바람에 어떤 마을에 있는 한 650명 정도의 이 주민들이 질병에 걸렸다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엄청난 문제고 배상액도 엄청나겠죠. 그렇죠. 하지만 당연히 이걸 입증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주민들도 입장이 다 다르기 때문에 집단 소송도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정의롭지 못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 대기업이 이길 수도 있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근데 에린 브로코비치가 그 사실을 알고 어느 누구도 나서지 않는데 이제 이 일의 리더로 나서게 되는 거예요. 네. 앞장서서 이제 이른바 집단 소송을 주도하고 그리고 사람들 하나하나 설득해서 소송에 참여하게 만들고 네. 그리고 그들한테 대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이끌어서 결국은 수년간의 소송 끝에 어마어마한 배상액을 받아내는 데 성공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이제 그 징벌적 손해배상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어떤 거냐면 실제 피해액은 뭐 100만 원이다라고 하더라도 이게 의도적이었고 기업에서 그 문제를 의도적으로 숨기려고 해서 피해를 키웠고 이 사회적으로 이거는 단죄받아야 될 문제라면 그러면 기업으로 하여금 징벌 그러니까 실제 피해액보다 훨씬 더 큰 배상액을 물도록 하는 게 이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인데 네. 그게 일종의 이제 기업들이 이제 사회적으로 반사회적인 기업 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견제장치 역할을 하죠. 그럴 수 있겠죠. 한국에는 그런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없지만 미국은 그런 게 있고 그 덕분에 3억 3,300만 불입니다.
당시로서는 미국 법정 사상 최고 액수라고 하는 손해배상액을 받아내죠. 네. 그럼 여기서 이제 변호사 수임료만 해도 뭐 엄청났을 테니 에린 브로코비치는 뭐 역시나 대박을 축하. 네. 일단 정의를 구현하고 돈도 벌고 꼭 먹고 안 먹고. 사실 그 두 가지를 동시에 이루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네, 맞아요. 정의 구현하면 돈을 원래 포기해야 돼요. 물질적인 것을. 맞아요, 쉽지 않죠. 물질적인 포기하고 것을 들어가야죠. 이제 네. 얻으려면 정의와는 조금 멀어져야 하는 부분들이 있는 경우가 많고요. 현실적으로 봤을 때 이 두 가지를 다 이제 취했다. 이것은 최고의 악당이 눈앞에 나타나는 거네요. 정의롭지도 못하고 돈도 엄청 많은. 오, 전곡을 찌르시네요. 맞아요. 참 이게 이렇게 나쁜 놈이 나타나기도 쉽지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요. 네.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에린 브로코비치는 인생 역전에 성공하는데 이제 조이하고 에린 브로코비치의 차이점은 조이의 경우에는 희망을 무너뜨려요. 에린 브로코비치도 좌절이 있지만 네. 그러나 에린 브로코비치는 사커맘 같거든요. 그러니까 불도저처럼 이걸 밀어붙여요. 네. 좌절은 잠깐 하지만 그러나 어쨌든 자기가 믿고 있는 신념을 위해서 끊임없이 애를 쓰죠. 그리고 용기를 잃지 않고. 예전에 제가 이 영화를 봤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리고 조이의 어떤 이제 영화를 본 건 아니지만 영상 톤이라든지 전개 방식이라든지 소개 방식을 좀 봤을 때 이 영화가 훨씬 뭔가 딥하다는 느낌이 드는데요. 조이가요? 아니요. 에린 브로코비치가 네. 딥하다는 거 어떤 거예요? 뭔가 이제 스토리의 전개 방식이라든지 연기의 톤이라든지 그런 것들 상당히 에린 브로코비치는 왠지 이 뭔가 고뇌라든지 뭐 자신과의 싸우는 시간 이런 것들이 많이 비춰졌던 연출이 많았던 것 같은데 어떤가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차이점. 맞아요. 에린 브로코비치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사실은 실현되기 어려운 그러니까 거대한 골리앗과의 싸움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적이 너무 크기 때문에 고통스러워하죠. 그리고 중간에 포기하고 싶어하고. 네네. 그러니까 이제 줄리아 로버츠가 이 아카데미 여우주연상을 받은 연기라고 하는 게 바로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자기 자신을 이겨내려고 하는 에린 브로코비치의 이야기들이 내면 심리들이 다 잘 묘사가 되거든요. 네네. 상대가 있고 상대하고의 싸움인 거예요. 조이의 경우에는 좀 달라요. 조이는 상대가 없고 나 자신과의 싸움인 거죠. 내가 나를 이길 수 있느냐가 고민인 거고 그렇군요. 에린 브로코비치는 상대를 이길 수 있느냐가 고민인 거죠. 특히 근데 조이는요. 그 제가 이제 그 실버 라이닝 플레이북의 제작진이 모였다고 했잖아요. 톤 매너가 에린 브로코비치하고 달라요. 아까 네. 이제 딥하다고 표현하셨는데 에린 브로코비치는 어쨌든 굉장히 심각한 사회적 사건에 대한 영화이기도 한 거예요. 네네. 그걸 주인공 에린 브로코비치라고 하는 주인공을 통해서 성공담으로 표현했지 사건 자체는 엄청난 거죠. 그렇죠. 만약에 앵글을 달리해서 이 대기업이나 또는 이 주민들의 입장으로 접근을 한다면 그러면 이거는 스포트라이트가 되는 거예요. 그렇네요. 그러니까 사건을 재현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이거는 에린 브로코비치라는 사람의 시각으로 성공 신화를 보여줬다면 조이의 경우에는 실버 라이닝 플레이북의 톤 앤 매너를 따라요. 네. 그러니까 훨씬 가벼운 톤이죠. 어떤 거냐면 가족들의 시기와 질투도 실버 라이닝 플레이북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로버트 드니로 특유의 그 건들거리면서 빈정대면서 네네. 그러면서도 약간의 애정이 담긴 듯한 그 톤 앤 매너의 연기. 이게 사실은 조이를 바라보는 가족의 시선이고 관객한테 이 러셀 감독이 조이의 상황을 묘사하는 톤 앤 매너예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고 괴롭고 어렵고 이렇게 표현하는 게 아닌 거죠. 자,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에린 브로코비치로 넘어오자면 그래요. 그렇게 어렵게 막 싸우고 해서 승리하잖아요. 그렇죠. 이 영화는 이제 2000년도에 개봉을 한 영화니까 그래도 좀 영화의 내용을 좀 더 얘기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힘든 싸움에서 승리했을 때 무엇을 얻어내나요? 일단 돈을 많이 벌었고 네. 네, 사회적 명성도 얻었죠.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과 확신을 얻어내죠. 성공이라고 하는 거의 본질은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돈을 번다고 하는 게 아니라 네. 내가 세상에서 필요한 존재고 내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존재였다라는 것들을 자기 확신을 하는 거죠. 네. 사실 그런 확신을 하려면 내가 나 자신을 믿기도 해야 되지만 세상으로부터 자기를 증명해내야 되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에린 브로코비치는 그걸 해내는 것이고 조이 역시도 이거 싫어하니까
이제는 어마어마한 기업의 CEO가 되어 있죠. 네. 그리고 이젠 그렇게 얻어낸 자신감을 다른 사람한테도 나눠주고 싶어 하고 그게 또 조이 망가노가 현재 하고 있는 일이기도 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두 영화가 결론은 동일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결론으로 가는 과정이 다른 거죠. 제가 처음에 이제 희망, 성공, 뭐 긍정 이런 것들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한병일 교수라고 도그레인 교수님이 쓰신 네. 그 피로 사회란 책이 있어요. 거기서 보면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 자기 자신을 그러니까 이제 현대 사회는 성과 사회여서 네. 끊임없이 어떤 성과를 내기 위해서 애를 쓰는데 그 성과를 얻어내기 위해서 결국 우리가 우리 자신을 끊임없이 착취하고 채찍질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거예요. 네네네. 그러니까 예전에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착취하거나 채찍질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 그게 이제 국가가 되었든 기업이 되었든 조직이 되었든 군대가 되었든 어떤 것이든 간에 규율에 의해서 그를 닥달해서 그게 규율사회라고 하는 것이라면 지금은 피로사회라고 흔히 표현되는 것인데 그 피로사회의 특징 중에 하나가 성공, 희망, 긍정 이런 단어들이 인플레이션인 거예요. 넘쳐나요. 그렇군요. 너무 과잉인 거죠. 네네네. 근데 진짜 희망은 그렇게 떠들어대는 곳에 있지 않은 거죠. 성공 신화를 보여주고 성공한 사람들 얘기를 보여주고 자 이렇게 하면 성공해요 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나 자신한테서 더 본질적인 희망을 찾아낼 줄 알아야 하는 것인데 그것은 조이에서처럼 자기 자신을 직접 직시할 때만 알 수 있죠. 조이의 뒷부분을 보시면 제가 말씀드린 게 또 어떤 이야기인지 좀 더 잘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노래를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캐린 화이트의 슈퍼우먼 듣겠습니다. 캐린 화이트의 슈퍼우먼 듣고 왔습니다. 자, 조이 네. 그리고 에린 브로코비치 두 영화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네. 희망과 꿈, 뭐 네. 그거에 달려가는 사람들에 대한 어떠한 뚝심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영화들이에요. 네. 네, 물론 겉으로 보기엔 그런 것들이 또 있지만 숨겨둔 이야기들도 있을 것 같거든요. 보면 이 조이에서 그 조이라는 영화가 아카데미 여우주연상 후보에 올랐었거든요. 네네. 이번에도 역시 조이가에서 만약에 또 받았다면 그러면 제니퍼 로렌스가 상을 또 받았겠지만 2연패했겠죠. 근데 어쨌든 후보까지 오를 수 있었던 비결은 현대판 신데렐라 스토리라는 것. 그러니까 여성들이 여성 스스로 구하는 이야기라고 하는 것이 관객들과 심사위원들한테 영향을 미쳤겠죠. 결국은 물론 뭐 룸에 불이 났으니 받아갔지만 그러나 이 영화는 조이를 연기한 그 제니퍼 로렌스의 연기를 보고 있으면 이것이야말로 어쩌면 현대 여성들이 생각한 이상적인 모습이지 않겠나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제 트렌드가 변하면서 사람의 생활 방식도 많이 변해가고 거기에 맞춰서 성공 신화들도 변하는 것이 맞는데 어찌 보면 이 조이의 성공 신화가 요즘 사람들이 가져야 하는 어떠한 그 성공의 모습일 수도 있겠네요. 근데 문득 떠오른 건 참 요즘 남자들의 성공 신화를 얘기하는 영화는 참 없어요. 네. 남자들의 성공 신화. 네, 사실 본 적이나 있나 모르겠네요. 네. 잡스요. 스티븐 잡스. 성공 신화라기엔 성공 너무나도 신화인가? 슬프지만 네. 망한 것만 계속 보여주지만 그게 방법일 수도 있어요. 망한 것만 계속 보여주는 거. 너무 큰 희망을 꿈꾸지 않게 하는 그것도 방법. 말이 되네. 네, 네. 이제 남자들의 성공 신화는 망한 걸 보여주는 거군요. 뭐 아시겠지만 저는 실패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좋아하고 저도요. 기업이 실패한 이야기에 대한 책도 썼는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실패에 대한 이야기는 안 팔린대요. 네. 그러겠죠. 희망을 보고 싶은데 말입니다. 근데 하지만 우리가 잡스 얘기하셨으니까 실패를 이야기하게 되는 건 믿으려면 의심해야 되고 네. 성공하려면 실패의 본질을 이해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뭐가 실패인지를 알아야 하니까. 네. 그래요. 오늘도 영화 2개 얘기 잘 나눴고요. 미드나잇 스포일러 이제 마칠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서 2부를 마무리하고 3부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신기주 기자님 보내드리면서 광고 먼저 들으시고 노래는 슈베리안 허스키의 기대 듣겠습니다. 기자님 안녕히 가십시오. 네.
시작과 끝이 만난 시간 작별과 만남의 인사 안녕 또 다른 안녕 매일 하지 널 보면 난 푸른 밤을 상상하네 널 보면 난 푸른 밤을 상상하고 들려줄래 네 듣기에 내가 속삭여줄게 마치 보석을 담은 듯 반짝빛이 나는 푸른 밤 누군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낙관주의자란 봄의 인간으로 태어난 것이다. 따뜻한 햇살만큼이나 마음도 밝아지게 만드는 봄이죠. 행복한 그 기분으로 여러분의 이야기 들려주세요. 너의 얘기 그리고 푸른밤. 이 시간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요, 푸른밤 홈페이지 사연과 신청곡 게시판에 글 남겨주세요. 손편지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서울시 마포구 성암로 267 MBC 라디오 푸른밤 종윤입니다. 앞으로 보내주시면 돼요. 그럼 여러분이 보내주신 이야기 만나보겠습니다. 8080님, 저 어쩌면 곧 연애를 시작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소개팅 남과 두 번째 만남 이후 세 번째 약속을 정했거든요. 만날수록 대화가 잘 통해요. 잘 어울리는 한 쌍이 되도록 쫑디도 응원해주세요. 이한철의 연애할래요? 신청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요. 이게 소개팅이라는 이 만남 자체가 어찌 보면 이제 연애를 할 준비를 마친 사람들이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맞기 시작하면 더 빨리 이제 연애가 시작되는 것 같아요. 그 전에 있는 어떠한 이 복잡한 무언가들 그런 것들이 좀 생략되기도 하죠. 그래도 이제 세 번째 약속도 정했다고 하시니까 가서 보시고 더 마음이 잘 맞는지 확인도 해보시고 좋은 분 잘 만나시길. 부럽네요. 그래요. 소개팅. 저도 요즘에 시간 되게 많은데 소개팅 해준 사람이 없네요. 오유경님, 애기 재우고 라디오 들으며 잠들려고 합니다. 사방이 고요한 이 시간이 너무도 좋아 잠들기가 아쉽지만 내일을 또 준비해야겠죠.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쵸. 내일도 준비해야 하고 내일 그래도 일요일인데 무슨 일 있으신가? 어쨌든 푸른밤 들으시면서 편하게 좀 쉬시길 바라고요. 그거 되게 기분 좋은 것 같아요. 되게 나도 모르게 잠드는 거 있잖아요. 이제 자야지 눈 감자 하고서 눈 감아서 좀 멍하니 있다가 잠드는 거 말고 그냥 무언가를 하고 있다가 대체적으로 책 읽기 혹은 이제 라디오 듣기, 음악 듣기 이런 거죠. 그냥 스르륵 잠드는 거 되게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그런 것들. 이한철님의 연애할래요? 듣고 오겠습니다. 다들 어떻게 고백하나요? 멜로디론 설정도 높이 얘기하면 된단 말 얼핏 본 것 같은데 사랑을 글로 배운 남자 같다. 나 선배의 충고도 소용없었고 그린라이트 같은 건 남의 얘기 헌데 이걸 어째요? 놓치면 안 될 것 같은 사람이 내 앞에 꿈처럼 서 있네요. 이거 정말 어쩜 좋아 한없이 차올라 관심 없는 척 못 본 척 몰래 힐끗 보는 날 이거 정말 어쩜 좋아
두근거리는 맘 그대는 알까 이거 정말 어쩜 좋아 한없이 차올라 관심 없는 척 못 본 척 몰래 힐끗 보는 나 이거 정말 어쩜 좋아 자꾸 눈길이 가 사랑이란 말은 아직 이르지만 꼭 그렇게 될 것 같아 오해하지 말아줘 나 그대가 좋아 또 한 번 또 한 번 또 한 번 또 한 번 어떻게 하면 좋죠 어떻게 해야 하죠 관심 없는 척 못 본 척 몰래 힐끗 보는 나 이거 정말 어쩜 좋아 자꾸 눈길이 가 사랑이란 말은 아직 이르지만 꼭 그렇게 될 것 같아 두리번 조심스레 다가가 나와 연애할래 이한철의 연애할래요? 듣고 왔습니다. 8276님. 쫑디 오늘 좋아하는 사람 SNS에 들어갔더니 저에게 좋은 일이 일어났어요. 월요일에 분명 좋은 일이 생기겠죠? 제발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써니의 Goodbye to Romance 듣고 싶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SNS에 들어갔는데 좋은 일이 일어났다.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지만 그래요. 좋아하는 사람 SNS니까 예를 들면 사연자분을 좀 염두에 둔 어떠한 글이라든지 사진 이런 게 올라와 있었던 건 아닐까 싶네요. 그래요. 월요일 날도 좋은 소식이 있길 바라고요. 근데 되게 귀엽네요. SNS로 이렇게. 근데 SNS로 많이 이렇게 하죠. 자신의 속마음을 표현하기도 하고. 황윤희님. 저는 24살 백수예요. 그래서 이렇게 밤에 푸른밤도 듣고 잉여로운 삶을 살고 있답니다. 근데 저는 지금 제 삶이 좋은데 주변에서 취업은 언제 하냐고 자꾸 물어보네요. 그래서 친구들처럼 저도 이제 준비해야 하는 건지 지금 이 순간을 더 즐겨도 되는 건지 며칠째 고민 중입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즐기는 거 물론 좋은데요. 그러니까 제가 성격이 좀 여유가 없는 성격이라 그런 건지 글쎄 지금 이 순간을 즐기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지만요. 즐길 수 있는 건 내가 무언가를 이제 해놨을 때 진짜 즐기는 거고 내가 무언가를 이제 준비해놓지 않은 상태에서 즐기기만 하는 건 그거는 허비하는 거죠. 시간을 너무 즐기는 것과 좀 이제 허비하는 거 좀 시간을 버리는 건 다른 의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윤희 씨도 어떠한 일을 하고 싶으시고 준비를 하셨었는지 모르니까 제가 본인이 판단하기에 어느 정도 준비가 돼 있다라고 하면 지금의 삶의 어떤 패턴을 조금 더 유지하셔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도 해보네요. 예. 강봉수님. 중2인 딸에게 책 좀 읽으라고 잔소리를 했더니 학교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와서는 자기가 읽는 게 아니라 저에게 주고는 열심히 폰만 하시네요. 그래서 일단 제가 읽고 딸에게 읽으라고 하려고 책을 보는데 두세 장 넘기니 영어 가사가 나와서 검색해보니까 이 노래네요. 틀어주실 수 있나요? 제이슨 브라즈의 Life is Wonderful. 책에 가사가 나와 있는 가봐요. 무슨 책이죠? 이거 팝송 관련 서적인가?
그런 것들 좀 있으니까 그래요. 예, 뭐 근데 사실 책이라는 게 나도 읽고 상대방도 읽고 그런 상태에서 이제 이야기 나누면 되게 재밌고 즐거운 것 같아요. 그래서 좀 토론, 이야기하기에 가장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책이 뭐 TV 프로그램도 그렇고 뭐 라디오도 그렇고 여러 매체들이 있지만 그 중에 이제 단연 이야기 나누기 좋은 거는 이제 책이라고 생각을 해서 따님과 좀 이야기할 수 있는 소통의 장도 열 수 있으니까 책도 읽어 보시고 요즘에는 어떤 책들이 아이들에게 인기가 있나 이런 것도 좀 알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써니의 Goodbye to Romance 그리고 제이슨 무라즈의 Life is Wonderful 두 곡 듣겠습니다. It's time for goodbye. 나의 loneliness야 goodbye. 바로 어제처럼 느껴지는 그때 그 시간들 이제는 goodbye. 나의 loneliness야 goodbye. 기다림조차도 아름답던 참
It takes a crane to build a crane. It takes 2 floors to make a story. It takes an egg to make a hen. It takes a hen to make an egg. There is no end to what I'm saying. It takes a thought to make a word. And it takes some words to make an action. And it takes some work to make it work. It takes some good to make it hurt. It takes some bad for satisfaction.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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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 life is wonderful. Ah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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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 life goes full circle. Ah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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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 life is wonderful. Ah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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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 It takes a night to make it dawn, and it takes a day to make you yawn, brother. And it takes some old to make you young. It takes some cold to know the sun. It takes the one to have the other. And it takes no time to fall in love, but it takes you years to know what love is. And it takes some fears to make you trust. It takes those tears to make it rust. It takes the dust to have it polished, yeah. Ah,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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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 life is wonderful. Ah,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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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 life goes full circle. Ah,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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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 life is wonderful. Ah, la la la. It is so. It takes some silence to make sound, and it takes a loss before you found it. And it takes a road to go nowhere. It takes a toll to make you care. It takes a hole to make a mountain.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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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 life is wonderful. Ah,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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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 life goes full circle. Ah,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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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 life is wonderful. Ah,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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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 life is meaningful. Ah,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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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 life is wonderful. Ah,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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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 It is so wonderful. It is so meaningful. It is so wonderful. It is 써니힐의 굿바이 투 로맨스, 그리고 제이슨 무라즈의 Life is Wonderful 두 곡 듣고 왔어요. 박민후님, 아버지 환갑 잔치여서 아버지가 좋아하시는 회를 먹으러 갔어요. 얼마나 나오겠어 하는 마음으로 부모님과 이모, 이모부 그리고 조카들과 함께 갔는데 계산해보니 43만 원. 영수증을 보니 술값만 19만 원이 나왔더라고요. 저희 가족이 주당이긴 했지만 깜짝 놀랐네요. 그래도 뭐 이런 날 아니면 언제 쏘겠어요. 근데 잠이 오질 않네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야, 43만 원이 근데 진짜 크네요. 야, 한 끼에 이렇게 사람이 많긴 했어요.
부모님, 이모, 이모부님, 뭐 조카들이 몇 명인지 모르니까 또 그래요 이제. 또 이럴 때 아니면 또 언제 가족들과 함께 이런 좋은 시간 보내겠습니까? 더군다나 이제 환갑잔치라고 하니까 더더욱이나 또 의미 있는 시간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야, 술값이 19만 원 나온 건 진짜 대단한데요. 다들 이제 잘 드시는 것 같아요. 어쨌든 맛있게 드셨길 바라고요. 아버님도 그리고 가족들 모두 그리고 사연자분도 건강하게 이번 한 해도 잘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6055님, 새 형광등으로 갈았는데도 불이 안 들어와서 인터넷을 검색해봤더니 안전기가 나갔다고 하더라고요. 설치기사 아저씨와 시간 맞추기가 힘들어서 미루다 오늘에서야 고쳤답니다. 일주일 넘게 암흑 속에서 살다가 빛을 보니 어찌나 밝고 좋던지 새삼 또 감사함을 느꼈네요. 최고은의 봄 신청하고 가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이제 뭐 집안에 있는 무언가가 고장나서 이제 기사님들을 좀 오셔서 고쳐주셔야 될 때가 있긴 한데 이게 참 시간 맞추는 것도 어렵고 좀 집에 있는 경우가 대부분 늦은 시간인 경우들이 많으시니까 요즘에 바쁘셔서 그런 것들이 참 힘들죠. 저도 얼마 전에 이제 갑자기 정전이 된 거예요. 두꺼비 집이라고 하죠. 그게 내려가가지고 왜 그러지 했는데 딴 쪽은 다 들어오는데 이제 한쪽에만 안 들어와서 막 조금 불편을 겪었었는데 이게 참 옆에 계속 있을 때는 모르는데 없어지면 되게 허전하고 불편하고 그러더라고요. 2257님, 오랜만에 엄마한테 가서 저녁 먹고 수다 떨다가 집으로 운전하며 가는 중이에요. 일주일에 스트레스가 확 날아가는 기분인데요. 쫑디가 노래까지 틀어준다면 더 좋을 듯 해요. 참깨와 솜사탕의 송 A 달달하게 틀어주세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조심히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어머니한테 맛있는 음식 그리고 수다, 그러니까 좀 떨어져 지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머니한테 가셔서 이제 시간 좀 함께 보내시고 다시 돌아오시는 중인 것 같은데 조심히 돌아오시고요. 오랜만에 또 주말에 함께하는 시간 이런 것들도 되게 감사하죠. 근데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은 뭐라고 해야 되지? 약속 잡듯이 안 해도 되게 좋잖아요. 가끔 그냥 갑작스럽게 엄마 뭐 우리 같이 나가서 영화 볼래요? 아니면 저녁 먹으러 갈래요? 뭐 이런 식으로 갑자기 여쭤봐도 둘 다 이제 좀 여유가 있을 때는 딱 나갈 수 있으니까 뭐 저도 종종 그러는데 그런 것들이 참 갑작스러운 이제 뭔가 환기를 시켜주는 것 같기도 하고 가족 간에도 되게 돈독한 마음을 좀 만들어주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더라고요. 자, 최고은의 봄 그리고 참깨와 솜사탕의 송 A 두 곡 듣겠습니다. 둥지른 새의 울음소리 Steady for the sea do they harming silence silence one day you will come and I come 허공에 은빛
서로에게 왜 숲이 아닌가 무심하게 지나쳐 온 너의 노래 우리는 서로에게 왜 숲이 아닌가 어느 누군가 멀리 있는 봄 It's between us 홀로 남은 새의 울음소리 Steady for the sea 드드대하는 silence silence one day we will find 우리는 서로에게 왜 숲이 아닌가 무심하게 지나쳐 온 너의 노래 우리는 서로에게 왜 숲이 아닌가 어느 누군가 멀리 있는 봄 It's between us between us between us 아니라 해도 난 절대 아니란 말 할 순 없어 그렇게 너에게 끌려 날 떠나 가지 마오 제발 내 맘 좀 알아주오 내 이런 내 맘 이런 내 맘 이런 내 맘을 oh no I'm making l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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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oh.
절대 그렇게는 할 순 없어. 그렇게 너에겐 끌려 날 밀어내지 마오. 제발 내 맘 좀 알아주오. 내 이런 내 맘, 이런 내 맘, 이런 내 맘을 원노. I'm making love, love, l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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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oh. 최고은의 봄, 그리고 참깨와 솜사탕의 송에이 두 곡 들으셨어요. 김은별님, 저 멀리서 너무나 열심히 달리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도, 오늘도 지금까지라고 무거운 눈꺼풀과 어깨로 집으로 향하고 있을 텐데요. 그 사람에게 힘을 주는 노래를 들려주고 싶어요. 그 사람이 좋아하는 마이클 잭슨의 You're Not Alone 신청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요. 어떠한 관계인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제 힘이 돼주기 위해서 또 이렇게 함께 있지 못하더라도 이야기를 전해주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참 푸른밤도 그렇고 들어주시는 청취자분들도 그렇고 다 따뜻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이 노래 이따 틀어드릴 테니까 노래 나갈 때 한번 연락하셔서 지금 좋아하는 노래 어디에 신청했는데 들어봐요 라면서 연락하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8445님, 쫑디 요즘 왜 이렇게 되는 일이 없을까요? 스트레스만 잔뜩 쌓여요. 푸른밤에서 좀 털고 갈게요. 오늘은 좋은 꿈꾸게 스탠딩 에그의 리틀 스타 틀어주세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일이 안 풀리는 시기가 있죠. 와, 진짜 이거 되게 다 손쉽게 할 줄 알았는데 뭐 이렇게 어렵니? 야, 이거 그냥 할 줄 알았는데 안 되네. 심지어는 야, 이걸 겨우겨우 해내네. 이런 생각도 들 때가 있는데 한때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냥 꾸준히 본인의 자리를 지키시면 또 그 시기가 지나가고 또 어느 때는 운 좋은 때가 있잖아요. 그때는 또 내가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막 좋은 쪽으로 벌어지니까 그때를 기대하고 기다린다라기보다는 그냥 꾸준히 좀 지금의 이 시간이 지나가면 또 그럴 때도 온다라는 걸 아셨으면 좋겠다는 생각 드네요. 마이클 잭슨의 You're Not Alone 그리고 스탠딩 에그의 리틀 스타 두 곡 듣겠습니다. Another day has gone. I'm still all alone. How could this be? You're not here with me. You never said goodbye. Someone tell me why did you have to go and leave my world so cold?
Just the other night, I thought I heard you cry, asking me to come and hold you in my arms. I can hear your prayers, your burdens I will bear. But first I need your hand, then forever can begin. Every day I sit and ask myself, how did I slip away? Something whispers in my ear and says that you're not alone. I am here with you, though you're far away. I am here to stay, but you're not alone. I am here with you, though we're far apart. You're always in my heart, for you are not alone. Oh, whisper 3 words and I'll come running. And girl, you know that I'll be there. I'll be there. You are not alone. I am here with you, though you're far away. I am here to stay. You are not alone. I am here with you, though we're far apart. You're always in my heart. You are not alone. You are not alone. I am here with you. I am here with you, though you're far away. I am here to stay. You are not alone. In my heart, I am here with you, though we're far apart. You're always in my 눈을 감고 내가 하는 이야기를 잘 들어봐. 나의 얘기가 끝나기 전에 너는 꿈을 꿀 거야. Little star tonight, 밤새 내가 지켜줄 거야. 처음 너를 만났을 땐 정말 눈이 부셨어. 너의 미소를 처음 봤을 땐 세상을 다 가졌어. Little star tonight, 밤새 내가 지켜줄 거야. 내 품에 안긴 채 곤히 잠든 널 보면 나는 잠시도 눈을 뗄 수 없어. 이렇게 예쁜데 숨이 멎을 것 같아. 내가 어떻게 잠들 수 있겠니? 나의 사랑, 나의 전부, 하늘이 내린 천사. 나의 두 눈을, 나의 세상을 모두 훔쳐버렸어. Little star tonight, 밤새 내가 지켜줄 거야. 내 품에 안긴 채 곤히 잠든 널 보면 나는 잠시도 눈을
뗄 수 없어. 이렇게 예쁜데 숨이 멎을 것 같아. 내가 어떻게 잠들 수 있겠니? 눈을 감고 내가 하는 이야기를 잘 들어봐. 나의 얘기가 끝나기 전에 너는 꿈을 꿀 거야. Little star tonight. 밤새 내가 지켜줄 거야. 내 사랑 tonight. 밤새 내가 지켜줄 거야. 평생 내가 지켜줄 거야. 마이클 잭슨의 You Are Not Alone 그리고 스탠딩 에그의 리틀 스타 두 곡 들었어요. 7056님, 종현님 안녕하세요. 제가 어릴 때 안동에서 살았는데요. 그땐 아버지 일이 늦게 끝나셔서 항상 밤늦게 안동댐으로 드라이브를 가곤 했어요. 하지만 이사하고 나서는 그런 시간이 많이 줄었는데 오랜만에 두근두근 거리는 마음으로 가족들과 포항에서 안동으로 드라이브를 갑니다. 아버지께서 자주 듣던 스캇 맥켄지의 샌프란시스코 부탁드려도 될까요? 그리고 아빠 엄마 사랑한다고 전해주세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안동, 저는 사실 안동 가보긴 했는데 잘 몰라요. 제가 기억력도 별로 안 좋고 막 그래가지고. 그래요. 이제 가족들과 함께 뭐 안동댐이라든지 드라이브를 좀 자주 다니셨었던 것 같아요. 네, 오랜만에 또 그 기억들 살리면서 또 추억을 하나 또 쌓으시는 것 같은데요. 잘 다녀오시고 조심히 가족들과 좋은 추억도 만드시길 바라겠습니다. 9785님, 버림받은 줄 알고 마음을 정리하고 있었는데 아니었어요. 제가 착각한 거였어요. 절 믿어주는 누군가가 있어서 조금은 행복하네요. 오아시스의 Don't Look Back in Anger 틀어주세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요. 아이고, 이게 좀 마음이 무너졌을 텐데 그래도 이제 위로가 됐군요. 다행입니다. 그 사연자분과 그 이야기가 엮여있는 그분, 또 힘을 주신 분이니까 좋은 관계 잘 유지하시길 바랄게요. 스캇 맥켄지의 샌프란시스코 그리고 오아시스의 Don't Look Back in Anger 두 곡 듣겠습니다. If you're going to San Francisco, be sure to wear some flowers in your hair. If you're going to San Francisco, you're gonna meet some gentle people there. For those who come to San Francisco, summertime will be a-loving there. In the streets of San Francisco, gentle people with flowers in their hair. All across the nation, such a strange vibration. People in motion. There's a whole generation with a new explanation. People in motion.
sure to wear some flowers in your hair if you come to San Francisco. Summertime will be loving there. If you come to San Francisco, summertime will be loving there. Slip inside the eye of your mind. Don't you know you might find a better place to play? You said that you've never been, but all the things that you've seen will slowly fade away. So I start a revolution from my bed. 'Cause you said the brains I had went to my head. Step outside, summertime's in bloom.
저는 조그마한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일한 지 일주일 조금 넘은 알바생이 오늘 아침부터 연락이 되지 않아 문자를 남겨놓으니 그만두겠다는 한 줄짜리 답장이 왔네요. 일 자체도 힘들지만 이런 경우엔 너무 힘이 빠져서 하루 종일 멍했네요. 4367님을 위한 포춘쿠키 메시지. 상식과 매너가 통하는 사회를 바라는 게 너무 힘든 일일까요? 하기 어려운 말을 꺼내는 건 누구에게나 어려워요. 하지만 상대방과 나 둘을 위해서 이야기를 꺼내고 깔끔하게 정리를 하고 유종의 미를 거두는 것이 예의이자 상식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가끔 상식 밖의 일들이 일어나네요. 화도 나시고 사람에 대한 배신감도 들고 힘드셨을 것 같습니다. 사람에 대한 믿음을 잃어가는 것이 정말 큰 고통일 것 같거든요. 힘내시고요. 다른 좋은 사람 구하셔서 같이 즐겁게 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끝곡 나희경의 사랑하오 들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푸른밤 조인이었습니다. 내일도 쉬러 와요. 그대 사랑하오 아직도